안녕하십니까, 김범준입니다. 오늘의 우치대간호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도 지금 한 3주 넘게 계속해서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에서 대우조선 매각 반대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은행 앞에서는 노조지회 신태호 부지회장이 지금 20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또 우리 지역의 서일준의원도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 문제도 제기했고, 올해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진행됐던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매각이 실제로는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총리에 대한 질문 과정에서 김부겸 총리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할 필요 없죠라는 답변도 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올해 9월 30일 지난 2019년 3월달 본계약 체결 이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하면 그 선결 조건이 국내외의 기업 결합 심사의 벽을 넘어야 되는데 6개 나라죠. 한국,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EU. 이 중에서 지금 3개,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는 끝났고 일본하고 EU하고 한국이 남았는데, EU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이 두 국가의 결정이 올 연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가 어떤 형태로든 올 연말쯤 되면 가부간의 결정이 나겠구나, 이런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요. 그동안에 산업은행이 인수기한 연장만 5차례를 해왔기 때문에 3년 가까이 표류했죠. EU가 최근에 불찬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 가부간의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올 연말 안에. 공정거래위원회도 12월 말까지 답변을 낸다고 그랬고, EU도 지금 그렇게 가는 분위기라서,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된 투쟁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EU가 기본적으로 경쟁법이라는 그런 게 가장 발달한 지역이 EU 지역이에요. 실제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알스톰 같은 회사들이 기업 결합을 하려고 할 때 정치권에서 엄청나게 푸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결합 심사하는데 독점이나 과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태생적으로 아마 그동안 사람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LNG선에 지금 대한민국의 LNG선과 관련해 가지고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에 뭐 70% 80% 가까이 하고 있으니 합병이 됐을 경우에 이게 60% 이상이 가면 거의 독과점 우려가 생길 게 능력 가능하다 보니 이 가연처음부터 가능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우려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고, 그래서 EU에서 LNG선 합병이 60% 이상 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아니면 현대중공업에서 EU에 가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선박의 뭐 생산 설비를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점유율 자체를 대폭 줄이는 제한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EU의 승인을 받아보려고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실제 그런 움직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EU가 합병에 불찬성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공정거래위원회도 지금 중앙정부 눈치만 보고 있고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들이 올 연말에 어떤 형태로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러 형태로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대우조선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거나 뭐 어디 청와대나 이런 데서 피켓 시위하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범시민 대책위에서 매각 반대 투쟁하는 걸 거상밖에 올리면 난리가 나요. 댓글들이. 왜? 댓글만 보면 그제 사람 전부 다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찬성하는 정도라고 느껴져요. 그 정도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찬성하는 입장, 빨리 매각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대우조선 매각은 현대중공업의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결론부터 얘기하면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꼴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군산조선소는 문을 못 열고 있어요. 당연히 지역 경제가 어렵죠. 많은 인원들이 구조조정 당했겠죠. 협력업체 다 출도선했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현대중공업 거제조선소가 군산조선소처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주인 없는 회사를 이대로 마냥 방치하면 안 되겠죠. 반드시 새로운 주인을 찾기는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매각은 이건 정말 하나님만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현대중공업은 그 각종 조선 기자재 업체들을 자회사 체계로 갖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은 모든 조선 기자재 업체가 약 한 1200개 조선 기자재 업체가 통영, 창원, 부산, 경남에 이렇게 쭉 흩어져 있는데 한 회사가 아니고 다 별개의 회사예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먹게 되면 기존에 자기들 자회사
조선기사제 업체를 이용하지 이 부산 경남에 흩어져 있는 약 1200개의 조선기사제 업체들의 도산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그제 조선소 안에 있는 뭐 인력 구조조정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남해 안에 있는 이 납품 협력업체 벨트가 붕괴되면 대우조선과 관련해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만 7만 명이 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생계가 여기 걸려 있는데, 뭐 대우조선과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대우조선이 있는 옥포, 아주 뭐 능포, 장성포 이런 쪽은 뭐 지금도 엉망이지 않습니까? 매각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정말 불 꺼진 항구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막아야 된다. 결론을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저희가 요새 계속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제목이 그렇습니다. 대우조선 해양 매각 반대, 대통령이 결정해라,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라.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이미 대우조선 해양 매각과 관련해서는 주지의 사실처럼 알려져 있는 게 이미 산업은행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 정부기관이 주체적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것 같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2년 6개월 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단순 매각이 최우선 정책은 아닐 거다,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실제 대통령 후보 나왔던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된다는 쓴소리도 합니다.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올해도 그런 말씀하셨죠. K조선 부활, 조선을 망하지는 않을 거다, K조선이 부활해야 된다. 이거 제가 기사를 안 보니까 대우조선 해양을 2018년도 1월달에 대통령이 방문하셨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첫 산업시찰로 대우조선 해양 방문. 이 당시 분위기만 해도 대우조선 해양을 매각하는 것보다도 살리기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았고,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조선산업이니까 우리 조선산업의 저력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불과 1년 뒤에 갑자기 2019년도에 매각을 진행하죠. 그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2년 6개월 전에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조선업 구조조정을 하던 그 시절과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질러 놓은 게 있다 보니 지금 정부나 산업은행, 공정위는 전부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결자 해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이죠, 우리 거제 시장님도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대우조선 해양 매각 원점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요구합니다, 뭐 이러면서 편지도 보내고,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똑같은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서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청하기도 하고, 이제는 그제 시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상대로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된다, 원점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요청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대우조선이 살아야 그제가 삽니다.